82% 충전을 마친 상태고요. 22분 충전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강릉까지 갔을 때 얼만큼의 효율을 자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인넷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급속 충전기에 82%까지 충전을 마쳤고요. 클러스터 상에 보니까 230km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얼만큼 이 차가 주행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만약에 주행 거리가 거의 떨어졌으면 중간에 한번 충전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경포 주차장까지 212km를 가야 하는데 지금 클러스터 상에 남은 주행 거리는 23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효율적인 주행을 한번 해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DS3 크로스백 E-Tense 전기차를 제가 만났을 때 드는 첫 인상은 상당히 작아도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전기차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제 지인들한테 이 전기차를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링을 갖고 있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 차 얼마나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실내를 딱 타봤을 때도 블랙 앤 화이트가 아주 어우러지는 인테리어를 갖췄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시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컴바이너 타입의 헤더 디스플레이 있고요. 작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그립감이 아주 좋은 디커 스티어링 휠이 갖춰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도 있고 표준 모드도 있고 절전 모드도 있는 등 전기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강릉까지 오고 갈 때 이 차가 전비나 아니면은 주행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주행 보조 기능이겠죠. 또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어떻게 주행 보조 성능을 낼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표를 받고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고요. 21km 주행한 결과 전비는 1kW당 6.2km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지금까지 42에서 43으로 올라갔네요. 여기서 한번 주행보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주행보조를 실행을 하려면 스티어링을 왼쪽 안쪽에 레버에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속력을 100으로 맞춰놓고 한번 주행보조 테스트를 해볼게요.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LPA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100에 맞춰놓고 거리는 먼 거리로 한번 해볼게요. 네, 먼 거리로 하면은 앞차와의 간격을 최대한 멀리 띄운 채 주행 보조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잡고 계십시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라고 2차 경고가 나오는데 네, 좀 더 경고음이 커지죠. 네, 좀 더 경고음이 커지면서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LPA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LPA를 다시 실행을 하려면 이 왼쪽 아래쪽 버튼을 다시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보이시는 대로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LPA가 작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LPA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LPA가 해제가 되면은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기능은 항상 실행이 되더라도
앞차 그리고 옆차 그리고 뒷차의 공포를 유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1차 경고만 나오더라도 스티어링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ADAS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40km를 넘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비는 1kW당 6.2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170km인데 지금 클러스터에는 190km 주행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와 그리고 클러스터에 표기되는 남은 주행거리 차이가 20km 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차들이 속력을 내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전방 시야는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철저히 지키는 것은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과속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한번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알맞는 표준 주행 모드를 활용해 나가면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61km를 달렸고요. 전비는 kW당 6.3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56km로 나오고 있네요. 아직까지 남은 주행거리, 즉 지도상 남은 주행거리는 150km고요. 클러스터상에 표기된 남은 주행거리는 180km라고 합니다. 30km 정도 갭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쭉 가봐서 나중에 강릉에 도착했을 때 남은 주행거리가 어떻게 표기되는지 한번 보고요. 충전기를 활용을 하고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90km째 주행 중입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가 121km고요. 클러스터상에 남은 주행거리 표기가 140km로 나와 있습니다. 연비는 kW당 6.3km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속도는 64km입니다. 푸조 그리고 DS 전기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은 주행거리 표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 그래프로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은 거리가 120km인데 클러스터상 남은 주행거리가 140km고요. 그래서 약 한 2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102km를 달렸고요. 클러스터상 남은 주행거리는 100km로 나와 있습니다. 전비는 kW당 6.0km를 가리키고 있고요. 평균 속도는 64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상에 남은 주행거리가 109km로 나와 있어요. 오히려 지도상에 남은 주행거리가 클러스터상에 표기된 남은 주행거리보다 더 지금 많게 표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km 정도 뒤면은 내리천 휴게소인데요. 상황을 조금 지켜봐서 클러스터상 남은 주행거리 표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에 보이면 내린천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괜찮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은 내린천 휴게소를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충전소에 한번 가서 충전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표준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한번 절전 모드로 주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클러스터상에 D 드라이브 바로 아래쪽에 초록색 글씨로 절전이라는 표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한번 가보니까 금세 남은 주행거리 표기가 110km로 올라갔어요. 절전 모드로 진행이 되면은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속도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도 조금 작동을 제한시켜서 가속 성능보다는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주는 기능이죠. 네, 지금 126km째 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막 주행을 하다 보니까 차가 회생제동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때 남은 주행거리 표기가 클러스터상으로 80km까지 떨어지다가 빠른 시간에 내리막길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100km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127km 주행 결과 전비는 kW당 6.2km, 평균 속도는 68km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가 85km라고 해요. 내림천 휴게소까지 가는 방향은 주로 내리막 구간이 많아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해 나가면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제 양양터널을 지나왔습니다. 152km 주행한 결과 클러스터상 남은 주행거리 표기는 90km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 효과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남은 주행거리 표기는 57km라고 나와 있습니다. 50kW의 배터리가 탑재된 DS3 크로스백 E-Tense는요, 국내에서 237km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클러스터를 보니까 제가 현재 154km를 주행했거든요. 클러스터상 남은 주행거리 표기는 90km로 나와 있는데,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은 82%만 충전을 하더라도 공인 주행거리보다 약 한 7km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빠져나왔고요. 이제는 동해고속도로입니다. 동해고속도로 강릉 방향 같은 경우는 내리막보다 오르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표기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제가 절전 모드를 이용해 나가면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 나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165km 달렸고 클러스터상 남은 주행거리 표기는 90km고요. 지도상 남은 주행거리는 44km입니다. 네, 이제 200km를 달렸습니다. 클러스터상 남은 주행거리 표기는 26km로 아주 간당간당하죠. 지도상 남은 주행거리는 1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래도 클러스터상 남은 주행거리가 26km 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주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터리 잔량 부족 메시지가 떴고요. 오른쪽에는 배터리 경고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곳은 경포 주차장입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총 211km 달렸습니다. 82% 배터리 충전으로 서울부터 이곳 강릉 경포 주차장까지 무충전으로 왔고요. 이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네, 카드를 넣었는데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도 카드 입력 대기 중이라고 뜹니다. 지금 두 번째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자리를 옮겨서 지금 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갔던 곳은 시범 충전이라 카드 리더기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주변에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충전기가 있어서 이렇게 충전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인프라가 활성화되려면 누구나 쉽게 그리고 누구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야 되겠죠. 네, DS3 크로스백 E-Tense 모델의 전반적인 실내를 보면요, 소재가 아주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음악, 에어컨, 내비게이션 터치, 차량 설정, 전화, 그리고 여러가지 설정, 온열 시트, 공조 버튼 설정 등 이 버튼들이 그냥 살짝 터치만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눌러봐도 지문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시동을 걸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전기차인데 내연기관차랑 너무 똑같이 이런 부분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 엔진 스탑이 아니라 이 차는 전기차로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 스톱으로 그냥 나누는 엠블럼을 새겨 놓던가 아니면 엔진 대신에 모터라고 새겨져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USB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이곳은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D3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도어를 이렇게 열거나 닫을 수 있는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고, 네, 기어 노브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가운데 쪽에는 전기차를 상징하는 이 엠블럼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도어도 이렇게 레버를 통해 설정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위아래로 누르면 됩니다. 절전, 표준, 스포츠 모드 등 총 3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보면요, 크기가 조금 작아도 뭐 웬만한 필요한 정보는 다 접할 수 있어요. 다이얼 모드가 있고요. 주행 모드는 어떻게 변할까요? 주행 모드로 변하면 주행 보조 실행 시에 클러스터에 지금 앞차와의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선 유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인 1로 가면은 뭐 라디오가 지금 꺼졌는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요. 개인 2로 가면 네, 이렇게 연비 정보, 평균 속도, 그리고 총 누적거리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트릭 컴퓨터를 리셋을 하려면 이 오른쪽 레버 이 부분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한번 길게 눌러볼까요? 길게 눌러보면 이렇게 리셋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볼 게 있을까요? 네, 에너지로 한번 가볼까요? 에너지로 가면은 지금 동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요. 회생제동 에너지가 지금 얼마큼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이얼로 가면은 속도계가 좀 부각이 되고요. 네, 앞쪽만 봐더라도 기존에 출시된 DS3 크로스백과 큰 디자인 차이점은 보이진 않죠. 이렇게 가운데에 아주 독특한 문양의 E-Tense 엠블럼이 새겨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후드 쪽을 보면은 가운데 이 라인이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헤드램프 부분도 되게 입체적이고요. 그리고 주간주행 등이 아마 이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양평 휴게소에서 충전 중인 DS3 크로스백 E-Tense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기존에 출시됐던 DS3 크로스백 일반 내연기관차 모델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전기차인지 아니면 가솔린차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만이 이 차를 전기차라고 인지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DS3 크로스백이나 아니면 푸조 E208 등 여러 전기차를 만들 때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서로 알맞게 구성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PSA 그룹의 기본 철학이 전기차든 아니면 일반 내연기관차든 디자인의 차이점은 두지 말자, 뭐 일부분에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두지 말자라는 가장 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